벌써 20년도 전의 일이다. 당시 나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바람을 쐬러 가고 싶었다. 그래서 그 기차를 탔다. 아빠, 아직 멀었어? 가만히 있어봐. 이거 영 안 고쳐지네. 통로 건너편 자리에 앉은 어린 아들이 칭얼거리고 있었다. 민호야, 저기 창밖 봐봐. 풍경이 참 좋지? 응, 나 장난감 빨리. 그런 평범한 가족의 풍경에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. 나도 저런 가족이 있었다면 제가 그거 좀 봐드릴까요? 어릴 때 저도 그 장난감 가지고 놀았었거든요. 아, 그럼 한번 봐주시겠어요? 이건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인데 요새 애들도 가지고 노나? 이제 될 겁니다. 이런 고맙습니다. 제가 이런 데는 영 약해서 아닙니다. 근데 참 신기하네요. 이 장난감이 아직도 나오네요. 한참 오래된 물건일 텐데. 민호야, 형한테 인사드려야지. 감사합니다. 간식 좀 드시겠어요? 아, 고맙습니다. 정말 화목해 보이시네요. 이런 가족이 있다면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글쎄요. 내가 아내랑 아들한테 많이 미안한 짓을 했죠. 그래도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가족뿐이더라고요. 그래서 난 지금도 매일 가족에게 빌며 살아요. 아, 겸손하시네요. 좋은 아버지 같으신데요. 정말요? 그렇게 말해주시니 위안이 되네요. 가족은 제 전부예요.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. 그렇게 기차 안에서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. 내 괴로운 사정도 털어놓았고 그는 기차가 곧 도착할 지역에 자기네 집이 있다며 주소를 하나 적어주었다. 이 근처 산세가 참 좋아요. 술 한 병 사들고 그냥 편히 쉬러 오세요. 집은 작아도 마음만은 넓습니다. 그리고 기차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갈 때였다. 아, 참. 가기 전에 연락드릴게요. 전화번호도. 말을 마치기도 전에 터널을 빠져나왔다. 고개를 돌리자 그 가족이 앉아있던 자리는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덩그러니 빈자리뿐이었다. 그 순간은 나도 모르게 졸았나 싶었다. 조용히 내린 거겠지. 그날 이후 나는 가끔 그 따뜻한 가족이 떠올랐다. 그리고 몇 년 뒤 그 지역 근처를 지나게 된 날, 이상하게도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어졌다. 기억 속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술과 아이를 위한 과자를 준비했다. 하지만 차는 점점 외진 길로 들어섰다. 시골을 지나 산길, 인적 드문 좁은 길을 따라갔다. 이런 곳에 집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후회가 밀려올 무렵 앞이 확 트이며 강과 산이 내려다 보이는 둔덕에 도착했다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어리둥절한 채 차에서 내렸다. 집은커녕 길가에 봉분 3개만 나란히 있었다. 그냥 구경 삼아 다가간 나는 무심코 비석을 들여다보다가 몸이 얼어붙었다. 민호. 분명 그때 그들이 부르던 아이 이름이었다. 딱 7, 8살쯤 되어 보였던 그 아이. 하지만 말도 안 된다. 어떻게 1982년에 죽은 사람을 2002년에 본단 말인가. 오래된 장난감, 낡고 빛바랜 옷차림, 그리고 순간순간 마주쳤던 무표정하고 왠지 낯빛이 창백했던 얼굴들. 정신이 나간 채로 들고 간 술과 과자를 무덤 앞에 올려놓았다. 정신을 차린 건 이미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해서였다. 아, 그 무덤? 옛날에 도시서 실패하고 내려온 사내가 맘고생을 하더니만
저 세상으로 식구들 다 데리고 같이 가버렸지. 슬픈 일이었지. 그 말을 듣고 난 그날 밤 고열에 시달렸다. 며칠을 앓고 결국 무당을 찾아가 앵마기 비방까지 해야만 겨우 가라앉을 수 있었다. 그들은 왜 그날 내 앞에 나타났던 걸까? 자신의 마지막 선택을 후회해서? 아니면 그들이 생전에 가장 행복했던 그 하루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? 도시에서 귀향하는 그 기차를 타고 계속해서 또 다시